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다음 달 9일이니까요. 열흘 조금 넘게 남았네요.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이 비박계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병국, 김용태 의원 간의 당대표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병국 의원이 최종 결정이 됐고요. 일단 5파전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신설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용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분인데요. 출마의 이유와 개파 문제를 비롯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안 잠잠했던 이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 소식이 다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와 북한 주민들의 잇단 탈북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에요. 우리 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이게 북한군 대좌라고 하는데 이 한 명이 탈북해서 국내에 입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장성급 인사가 탈북해서 제3국 망명을 추진 중이다. 이 보도가 네. 아침에 일본 언론에서 저도 아침에 맞습니다. 취재를 했었는데 정확한 계급은 밝히지 않았는데 맞는 건 사실이다. 네. 그런데 한국에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 평양을 빠져나와서 제3국에 있어서 본인이 대한민국으로 올지 네. 아니면은 그 제3국으로 갈지 또 다른 제3국으로 갈지. 그런데 이제 장성급 이사인데 북한의 계급 체계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우리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런데 그렇죠. 북한은 소장, 우리의 별 하나가 소장이고요. 그다음에 네. 중장이 우리의 별 2개, 네. 그다음에 상장이 우리의 별 3개, 그다음에 대장 이렇게 나눕니다. 조금 다르네요.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대자하고 소장급 그 조사를 더 봐야 되는데, 근데 관건은 이 사람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중국 내 우리 공간에 있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공간은 말 그대로 취해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밖을 벗어나는데 중국 당국이 얼마나 용인을 해줄지 그리고 본인이 또 다른 나라로 갈 경우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할지.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일본은 본인 제3국으로 갈 의향이 높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민변이 그 북한 식당 여정업원들의 신병 구제 요청을 그 친북 인사들 그 요청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행을 택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로 갈지 아하. 어떤 망명지를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네. 이거 상당히 높은 고위급 장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라고 해도. 자, 이 또 다른 탈북 소식도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위층 자녀인 수학 영재 10대 소년이 망명을 신청했다. 이런 소식이 화제였는데 어떤가요? 이 학생이죠. 우리로 네. 말하면 고등학생 18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네. 북한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면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다 알지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뭐 이런 전 세계 이제 네. 이 기초과학 영재들이 모여서 좌우를 겨루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한국도 늘 상위권을 하면서 북한도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해 왔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북한이 기초과학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그 수학하면 9구단 가리키고 네. 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10구단
가리키는데 북한은 김정일 정권 때부터 80년대 중반부터 소학교 3학년부터 의무적으로 19단을 가리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원시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안에서 시범적으로 19단 교육을 가리키는데 굉장히 잘하죠. 북한이. 그리고 인도공대 같은 데는 500단까지 해야 되는 암산으로 이런 이제 어쨌든 북한 전역에서 뽑은 학생이 6명이 홍콩 가기 대해서 열리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를 했는데 그중 한 학생 하나가 숙소를 빠져나와서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요청을 했는데 일각에선 고위층이 아닌 것 같고요. 부모님이 평양에서 아마 교육계 인사인 거로 이렇게 일부 전해지는데 이 학생 역시 우리 바르면서만큼 10대 청소년이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평양에 가족도 있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역시 홍콩이 과거에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는 홍콩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97년도 중국으로 반환되고 나서는 외교안보 문제는 베이징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중국 정부가 쉽게 놔줄지 그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타이밍이 미묘하네요. 네. 자, 그리고 지난 4월이었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했고요. 자, 북한 당국이 국가보위부 직원 등 700여 명을 중국에 보내서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 가운데 이 탈북 책임을 물어서 관련자를 공개 처형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복수의 소식통들이 하면 이미 지난 5월 초에 그 평양 외곽에 있는 강건종합군관학교 운동장에서 가족들이나 관계자들 한 1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는데 이 강건종합군관학교가 2012년도에 김정은이가 형은영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을 처형을 할 때 고사포로 쏴서 처형을 했다라는데 그 같은 장소인데 어떤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보위부 직원들이 제3국에 만에 특히 동북삼성, 지린성, 해룡장성 우리가 동북지방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조선족도 많고 이쪽으로 보위부 요원들을 많이 해서 어떤 테러를 할 유해도 있고 본인들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굉장히 슬픈 소식이 들려온 거죠. 6명을 공개 처형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참 이게 공포정치 이게 21세기에 웬일입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또 어제 이 말타 섬에서도 북한 몰타죠. 몰타에서 북한 근로자 탈북 소식도 있었고요. 자, 이 북한에서 엘리트층에 속해 있는 사람뿐 아니고요. 일반 주민 등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 한 몇 명이 되는 건가요? 꽤 많죠. 지금 특정 종편에서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많이 출연하고 있죠. 라고 하죠. 그런데 7월 말에 현재 통일부 자료를 보면 29,500여 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여성이 한 70% 되는데 지금 이제 일반 주민들은 좀 탈북을 하는 경향이 워낙 단속이 심하니까 북한 내부에서 좀 주춤해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계급에 좀 북한 내부에서 중상층이라고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언론 보도 이후에 실제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 극히 일부 인사들은 어떤 거액을 갖고 들어오죠.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근데 사실은 그 돈은 우리 정부가 뺏질 않습니다. 뺏질 않으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강남에 아파트를 타고 차를 사고 이런 탈북자들 있고 서울 시내 이제 부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 신변 안전 때문에 언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층의 인사들이 북한 외부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억압당해서 샀고 굉장히 굉장히 불안한 구조에서 살구나.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평양을 빠져나오는 북한 지역을 빠져나오는 그런 인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3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는 정말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들어와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자, 여성이 70%라고 하니까요. 여성이 주로 탈북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좀 슬픈 얘기인데 네. 여성 70여 %인데 네. 그중에 상당수가 우리로 말하면 학력이 중졸.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원이라는 데서 교육을 해서 네네. 이렇게 사회 배출을 하는데 사실 적응을 잘 못해서 굉장히 그 힘든 생활을 네. 겪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걸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오면 이제 일단 탈북을 해서 서울에 안착을 했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경우도 저는 직접 본 적이 네.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끝나서 5월 말부터 휴대전화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평양이나 북한 지역하고 휴대전화를 못하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북한 내부에서 단속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하는 이런 네. 형향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게 이 숫자, 규모도 이제 주목할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과거처럼 탈북이 쉽게 이루어지진 못한다. 하지만 상류층, 엘리트층이 이 탈북하고 있는 것이 좀 주목된다. 아까 진단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 엘리트층에 있던 탈북은요. 북한 권력층에 좀 이상 징후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실제 굉장히 높죠.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북한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여유가 누리고 있는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해튼이란 말도 있습니다. 평양 맨하튼. 평해튼. 평양의 대동강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고 네. 평양 장마당 세대들 특히 돈주들 같은 경우는 평양 시내에서 아파트가 우리 돈으로 6, 7억에도 거래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빈부격차가 나름대로 북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층에 있는 인사들이 내려오는 거는 업무에 대한 실책에 대한 과오를 따지는 거. 과오를 따지는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굉장히 고위층들을 많이 숙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공포정치죠. 네. 공포정치니까 공포정치가 두려우니까 탈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김정은 정권 핵심 인사들은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또 다른 더 심한 공포정치를 하는 거죠. 악순환이군요. 그러니까 또 탈출하는 이것이 악순환되는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균열점을 가져온다는 거죠. 네.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90년대 중반에 로버트 콜린스라는 이 한미연합사에 근무했던 대북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북한 붕괴 7단계론이라는 네. 단계를 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민사회 네. 형성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저항 세력이 갖춰질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네. 못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 7단계 중에 5단계로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사실 거액인가 북한 당국의 공금을 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이 내부에 분열이 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후의 단계는 네. 레짐 체인지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불안정성이 네. 굉장히 북한 당국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굉장히 이 군사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체제 안정이 네. 돼야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굉장히 주시 있게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게 흥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참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